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에 급히 하나 찍어봅니다. 모두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같이 빈집의 모험 3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낡고 을씨년스러운 집들이 늘어서 있는 조그만 길로 나서더니 거기서 맨체스터가 블랜포드 가를 지났다. 그런 다음엔 재빠르게 좁은 통로로 접어들더니 목재 문을 지나 인적이 없는 정원을 건너 한 집에 뒷문을 열쇠로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홈즈는 문을 안쪽에서 잠갔다.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난 그곳이 빈집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다. 나무 판자로 된 바닥에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걸음을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벽 쪽으로 손을 뻗었더니 찢어진 벽지가 너덜너덜 매달려 있는 것이 손에 만져졌다. 홈즈의 차갑고 섬세한 손이 내 손목을 잡고 날 앞으로 인도해 나가자 곧 문 위에 부채처럼 생긴 채광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거기까지 간 홈즈는 갑자기 오른쪽으로 꺾어져 들어갔다. 그러자 넓고 텅 빈 사각형의 방이 나왔다. 방의 네 귀퉁이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가운데 부분에는 창밖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가까이에는 불빛이 없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홈즈가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입술을 귓가로 가져와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알겠나? 홈즈가 속삭였다. 틀림없이 베이커 가겠지? 난 흐린 창 너머를 내다보며 대답했다. 맞아.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던 곳에 맞은편에 있는 감덴 하우스야. 그런데 왜 여기에 온 거지? 그림처럼 아름다운 저 건물이 잘 보이기 때문이지, 왓슨. 왓슨, 미안하지만 창문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 주겠나? 자네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들의 방을 올려다보게나. 수많은 우리 모험의 출발점이었던 그 방을 3년이라는 세월을 비워둔 동안 자네를 깜짝 놀라게 할 힘이 과연 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세. 난 살금살금 앞으로 다가가 맞은편에 있는 그리운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시선을 던진 순간 난 너무나도 놀라워서 숨을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는데 방 안엔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리고 방 안 의자에 앉아있는 사내의 검은 그림자가 밝은 창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옆으로 기울어진 머리, 각진 어깨선,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얼굴 등이 뚜렷하게 보였다. 얼굴은 옆을 향하고 있었으며 마치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실루엣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홈즈의 복제품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옆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홈즈인지 확인을 했다. 홈즈가 소리 없이 몸을 떨며 웃었다. 어떤가? 정말 대단해. 내가 놀랍다는 소리로 말했다. 세월의 흐름에도 나의 손재주는 녹슬지 않았고
세상의 변화에도 썩지 않았단 얘기겠지. 어때? 나랑 똑같지 않나? 그의 목소리에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품고 있는 기쁨과 자부심이 배어져 있었다. 그래. 저기 있는 게 진짜 자네라고 해도 좋을 정도야. 그 영예는 그르노블에 살고 있는 오스카 미니 씨에게 돌려줘야 할 거야. 주형을 만드는 데만 며칠이 걸렸지. 밀랍으로 만든 흉상이야. 나머진 오늘 오후 베이커가를 방문했을 때 내가 준비한 것이고. 왜 저런 걸 준비한 거지? 어떤 녀석들이 내가 다른 곳에 있을 때도 저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지. 그럼 누군가가 자네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인가? 누군가가 날 감시하고 있지. 누가? 나의 오랜 적들일세, 왓슨. 라이엔바워 폭포에서 수령을 잃은 그 매력적인 일당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들 뿐이야. 녀석들은 언젠간 내가 저 집으로 돌아올 거라 굳게 믿고 있어. 그래서 늘 감시를 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내가 돌아온 것을 목격했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창밖을 내려다 보았더니 날 감시하는 사람이 있더군. 파커라는 녀석인데 그리 대단한 녀석은 아니야. 유대의 하프를 잘 다루지. 하지만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 그 녀석이 아니지. 그 뒤에 있는 훨씬 더 난폭한 녀석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절벽에서 바위를 굴린 모리어티 교수의 친구 말이야. 런던에서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어. 바로 그가 오늘 밤 내 뒤를 쫓고 있거든. 하지만 그는 우리가 자신의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홈즈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린 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은신처에서 감시자를 감시하고 추적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었다. 건너편에 있는 저 그림자는 미끼고 우린 사냥꾼인 셈이었다. 침묵과 어둠 속에서 우린 거리를 바삐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홈즈는 입을 다문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빈틈없이 살펴보고 있었다. 폭풍우가 쏟아질 듯 쌀쌀하고 바람이 날카로운 울부짖음을 울리며 긴 거리를 달려나가는 밤이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으며 대부분 목깃이나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때 한두 번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길 저편에 있는 집의 문 앞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홈즈에게 그 사람들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지만 그는 초조한 듯 조그만 신음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거리를 지켜보았다. 자꾸만 다리를 흔들고 손가락으로 빠르게 벽을 두드렸다. 자신의 계획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착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점점 밤이 깊어가고 인적이 드물어지자 홈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서성였다. 그에게 말을 걸려고 고개를 들어 맞은편 창문을 올려다본 순간, 처음 그것을 올려다봤을 때만큼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난 홈즈의 팔을 붙잡고 위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홈즈!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어! 틀림없이 지금은 옆모습이 아닌 뒷모습이 창에 비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자신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다는 듯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하는 홈즈의 성격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예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당연히 움직여야지, 왓슨. 내가 바로 인형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걸 세워놓고 유럽에서 제일 교활한 녀석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우리가 이 방에 들어온 지 2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8번, 그러니까 15분마다 허드슨 부인이 저 흉상의 위치를 바꿔주고 있다네. 물론 자신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도록 불 뒤쪽에서 움직이고 순간 홈즈가 갑자기 말을 끊고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홈즈가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온몸을 긴장시킨 채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창밖 거리에 인적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금 전에 두 사내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눈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았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하고 어두웠으며 맞은편의 창의 블라인드만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홈즈가 흥분을 가라앉히려 가늘게 내뱉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홈즈가 나를 방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데려가더니 한쪽 손을 내 입술에 가져다 댔다. 이 친구가 이처럼 동요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창밖 어두운 거리에 사람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홈즈의 날카로운 감각이 이미 포착한 것을 나도 느낄 수가 있었다. 낮고 은밀한 소리가 앞쪽 베이커가가 아니라 우리가 숨어있는 집 뒤쪽에서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바로 뒤에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주위에서 걷고 있는 것 같았지만 빈집 전체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홈즈는 벽에 등을 대고 몸을 웅크렸다. 나도 권총을 힘껏 잡은 다음 그와 같은 자세를 취했다.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자니 주위의 어둠보다 더욱 어두운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림자는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위협적인 자세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 불길한 그림자가 3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접근해와 난 상대가 덤벼들면 그에 맞설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곧 상대가 우리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 바로 앞을 지나서 창가로 살금살금 다가간 남자는 창문을 0.5피트 정도 조용히 열었다. 그리고 창이 열린 곳에 맞춰 몸을 숙였기 때문에 거리의 빛이 먼지투성이의 창을 통하지 않고 남자의 얼굴에 직접 쏟아져 들어왔다. 남자는 흥분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으며 얼굴 근육은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중년 사내로 가늘고 오똑한 콧날, 높고 벗겨지기 시작한 이마, 백발이 섞인 커다란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오페라 모자를 뒤로 젖혀쓰고 단추를 풀어헤친 외투 속으로는 야회복 와이셔츠의 가슴 부분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야윈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깊고 거친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손에 지팡이 같은 것을 쥐고 있었는데 금속성 소리를 내며 그 지팡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외투 주머니에서 커다란 물건을 꺼내어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는데 곧 스프링이나 나사를 박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업을 완료한 것 같았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웅크려 지렛대와 같은 것에 체중을 실어 그리고 힘을 주자 무엇인가 기다란 물건이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찰칵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다음 남자는 상체를 일으켰는데
순간 개머리판이 이상하게 생긴 총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총열을 열어 무엇인가 쑤셔넣고 다시 총열을 놓았다. 그리고 다시 몸을 웅크려 창틀 위에 총신 끝을 올려다 놓았다. 긴 콧수염이 총신에 닿았고 조준을 하는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개머리판을 어깨로 감싸쥐듯 자세를 취하고 조준기 끝에 우뚝 솟아있는 노란 바탕에 검은 그림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럽다는 듯이 숨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려왔다. 남자는 한순간 몸을 긴장시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이 기묘하고 커다란 소리가 들리더니 곧 유리가 깨지는 듯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홈즈가 남자의 등을 향해 호랑이처럼 몸을 날려 상대를 뒤쪽에서 쓰러뜨렸다. 곧 몸을 일으킨 남자는 필사적으로 홈즈의 몸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내가 권총의 손잡이로 그의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에 다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내가 달려들어 위에서 그를 누르고 있는 동안 홈즈는 호각을 날카롭게 불어댔다. 요란스럽게 인도를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사복경찰 1명이 정면 현관을 통해서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잘 자요.